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독서는 선택인가 필수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단동치론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기들의 그 동작에 담긴 뜻과 교훈이 이야기하는데요. 도리도리라는 거 있죠. 도리도리. 사람의 도리와 이치를 직접 보고 느끼고 사람됨을 배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지곤지. 건지는 하늘을 알아야 되고 곤지는 땅을 알아야 한다. 즉 인간은 땅과 하늘의 이치와 본인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짝짝꿍 짝짝꿍 이거는요. 부모의 조화로 우리가 태어남을 알아라.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요. 까꿍, 까꿍 이거는 몸을 보이지 않게 했다가 보이게 했다가 이런 동작으로 자신의 존재를 주위로부터 인식시키고 귀중함을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헐헐, 헐헐 날아라 헐헐이라는 단어가 소유욕을 가지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잼잼 이거는 쥐었다 폈다 하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되 생활의 필요 조건은 성취시켜라. 제가 이 동작에 담겨 있는 이런 교훈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시작을 했냐 하면요. 조상들이 자녀를 키우는 지혜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부모의 역할 역시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워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독서는 선택인가 필수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유대인 엄마가 어떤 자녀를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해함을 당할 처지에 있다. 그랬을 때 너는 무엇을 갖고 가겠느냐라는 질문을 아이한테 던졌을 때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보통 우리는 돈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을 못하니까 그 유대인 엄마가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은 그거는 냄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맛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근데 그게 뭘까? 또다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는 지성이란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성. 근데 그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데 유대인들의 그 지성, 지혜를 이끌어주는 책, 탈무드라는 책 모두가 다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혜로움을 그 탈무드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 민족성을 우수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선택을 할 것이냐 필수이냐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수의 문제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 역시도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최첨단의 학문을 익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학문만을 몰두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허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첨단의 학문이 아닌 정말로 교육은 학문은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책을 수만 권의 책을 읽었다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울까 했을 때 분명히 후자 쪽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가서 어떤 결단을 낼 때 조언을 구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때 성공에 대해 어떤 교수가 노숙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강의를 갖다가 들으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굉장히 오랫동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그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했던 노숙자들이 맨 마지막이 될 때쯤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노숙자들은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그 중에서는 또 어떤 다시 재기를 해서 회사의 사장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또 노숙자들을 돌봐주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철학이라는 그 인문 교육, 고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교육이 뭔가라고 했을 때 독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부모가 책을 갖다가 가까이 하거나 혹은 책을 갖다가 늘 습관처럼 읽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라면은 어떠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노숙자 얘기를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책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책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서라는 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독서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논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독서 교육의 효과는 독서의 가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뭐 세상에 어디 지식과 학문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배우고 익히고 견문넓히고 이런 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는 지금 디지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성 발달과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거라고 강의 중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 독서는 이러한 거를 충족시켜주는 제공시켜주는 그런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공감 능력을 해서도 직접 경험만을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사회성 발달과 우리 공감 능력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바로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책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러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주는 효과는 저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정서적인 거, 공감 능력, 풍부한 정서력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화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도 배우고 인성교육도 배우고 공감 능력도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는 아주 작은 가족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니면은 그런 공감 능력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책이라는 거를 우리는 하나의 어떤 밥 먹는 것처럼 필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폭넓은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는 거. 그 사고력이죠. 그리고 또 많은 거에 대한 이해력, 이런 공감 능력 같은 거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린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어떤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독주의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는 나도 피해를 보지만 너도 피해를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는 선택이야. 너는 이거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만약 했다면은 저 공부할래요? 라고 하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우리가 공부가 선택이 아닌 필수야 라고 해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내가 이 공부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최소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부가 필수인 것처럼 독서를 필수로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균형 있게 모든 나의 인격도 균형 있게 그걸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독서를 선택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거는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독서가 공부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꿈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 학문에 취미가 없거나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갖게 하는 요인 그거 역시도 독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필수적인 요소가 독서인데 왜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책을 갖다가 왜 읽기 싫어하는지 혹은 뭐가 제일 힘든지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책을 읽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면은요 엄마가 뭘 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싫어요. 이게 독서에 흥미를 느껴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줄거리를 한번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 책에 있는 얘기를 해봐. 줄거리를 얘기해봐. 느낌을 얘기해봐.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하는데 아이들이 책을 갖다 읽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읽을 책을 한번 읽어 놓으신다면은 굉장히 독서를 흥미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부모님들이 그 내용을 먼저 다 알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우리 아이랑 상호작용할 때 질문이라는 것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아이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내용을 알면 아이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표현을 다 못할 때 중간중간에 부모님들이 그 말에 대한 보충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어느 선에서까지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다 숙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함께 부모님들이 독서 지도를 할 때 너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미리 읽거나 같이 읽거나 혹은 또 소리내서 아이들과 같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내가 한 줄 읽으면은 너도 한 줄 읽어 게임처럼 읽거나 이런 경우가 아이들한테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또 유치원생이나 유치원을 졸업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글이라는 걸 갖다가 글을 떼서 글을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독서를 흥미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항상 같이 책을 읽어주는 거, 읽어줌으로 해서 책이 재미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글을 읽는 것이지 책을 읽어서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신다면은 부모님이 독서 교육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함께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엔 국어와 독서 교육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원래 국어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했지만 독서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가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이 독서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를 우리가 일상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미경 강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20대까지 배운 지식을 80세까지 써먹지 말아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된다. 근데 그 배움을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싶습니다. 빌 게이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는 바로 마을의 도서관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갑니다. 저도 일일 일책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세상을 경험을 해보니 학문이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나다라는 표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공감을 갖고 공감 능력이 형성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판단력, 공감 능력, 풍부한 어떤 정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독서라는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효과적인 독서 교육법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독서라는 부분을 놓고 독서 교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국어하고 독서라는 부분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